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통신 기술인 폴링, 롱폴링, 웹소켓, SS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통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HTTP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갈 텐데요. HTTP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기본 통신 규약입니다. HTTP는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무상태와 비연결성입니다. 무상태는 이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이전 상태를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 요청은 독립적이게 되고, 따라서 이제 매 요청마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정보는 매번 함께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세션이나 쿠키, 토큰 기반의 인증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연결성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연결성은 이제 요청과 응답, 이 한 사이클이 끝나는 순간 바로 이제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한계 때문에 이제 실시간 통신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통신 기술은 폴링, 롱폴링, 웹소켓, SSE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폴링과 롱폴링은 실시간 기술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시간 기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실시간 트릭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폴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링은 이제 주기적으로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일정한 주기를 이제 반복으로 요청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요청을 보내고 바로 답을 받아오고, 요청을 보내고 바로 답을 받아오고 하면서 이제 최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요청을 보내서 받아오고, 이렇게 일정 주기를 반복해서 계속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방식인데요. 실시간성이 낮고 좀 서버 부하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경이 없어도 서버에 업데이터나 뭐 최신 데이터가 없어도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크고요. 폴링이 주로 쓰이는 곳은 간단하게 이제 정적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실시간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 서버 변경이 어렵고 임시 구현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폴링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롱폴링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폴링 방식은 이제 서버에 새로운 데이터, 업데이트가 새로 생길 때까지 응답을 지연시키는 방식인데요. 이제 왼쪽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동일하게 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한번 보내고, 폴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없어도 바로 응답을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한 요청에 대해서 롱폴링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나 보내고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이 응답을 지연을 시킵니다. 응답을 지연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폴링보다 실시간성이 높고요. 이제 요청이 또 끝나게 되면 다시 재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는 곳은 이제 응답을 좀 폴링보다는 실시간으로 좀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1대1 메신저, 그리고 적은 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데, 이렇게 되면 롱폴링 방식이 폴링 방식보다 무조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조건적으로는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롱폴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요청이 오면은 그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길게 이제 서버와 연결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동시 사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서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쓰임에 맞게 폴링과 롱폴링 방식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SE인데요. SSE는 서버 센트 이벤트로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일방향으로, 단방향으로 스트리밍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특징은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
이 한 방향으로만 요청을 응답을 내릴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반대로 서버로 요청을 따로 없어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측으로 단방향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지속적으로 보내고요. 특징이 또 매우 가볍고 텍스트 기반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측으로 단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스트리밍을 보내고 자동으로 재연결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은 실시간 단방향 통신, 푸시 알림이나 뉴스레터, SNS 친구 요청 같은 단방향 통신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웹소켓인데요. SSE랑 다른 점은 이제 SSE는 단방향 통신이었는데 웹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양방향 통신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4가지 실시간 통신 기술 중에 가장 강력한 실시간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제 HTTP 요청을 기반으로 핸드쉐이크 과정을 거쳐서 연결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로 HTTP 요청을 기반으로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이를 받아들여서 웹소켓이 연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양방향의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통신이 끝나게 되면은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 중에 한쪽이 연결을 닫으면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웹소켓이 주로 쓰이는 곳은 이제 실시간 채팅, 그리고 주식 코인 가격 차트와 같은 실시간 양방향 통신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기술을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성으로 따졌을 때 웹소켓이 가장 실시간성이 강력하고 폴링이 가장 적습니다. 각 사용 목적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링 방식은 이제 간단한 구현, 비교적 이 4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실시간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롱폴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이 불가한 상황에 이제 약간 알림 수준의 실시간의 기능을 구현을 할 때 롱폴링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SSE는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단방향 스트리밍, 로그나 차트처럼 단방향으로 지속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쓰이고, 웹소켓은 이제 양방향으로 실시간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